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지금 일단 오늘 지수가 꽤 좋았죠? 요번 주 중에 이제 좀 갈림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아직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이랑 금요일 날 뭐 PC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시장 분위기상 외인이랑 기관들은 이제 더는 조금 밀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쯤이면 됐다 싶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마감하고 시간에서 이런 좀 또 시장에 좋을 수 있는 이게 직접적으로 뭐 아직은 금투세가 뭐 내년이다 보니까 텀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유에 대해서 이게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에요. 제목 그대로 유에 대해서 힘 받는다지 금투세 유예를 하겠다 확정 지은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총선 끝나고 자연스럽게 좀 흐름이 그래가지고 금투세가 뭐 사실상 시행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중간 이제 이게 가봐야 알기는 하거든요. 결국은 가봐야 되는데 이제 멤버십 채널에서는 이게 금투세에 대해서 좀 다들 저도 예민해요. 금투세는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 자체에 이루는 그 근간을 좀 흔들 수도 있는 뭐 가봐야 알죠. 실제로 시행했더니 별거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굳이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를 막 보고서 이것이 괜찮네 이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없으면 되거든요. 나올지 말지 애초에 이 변동이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그런 거에서 결국 갈리거든요. 에이 설마 나오겠어? 하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에이 설마 전쟁하겠어? 하다가 전쟁 나오면 어떡해요? 한 번, 두 번 안 나올 수 있지만 세 번째 나오면 그러면은 그런 거 계속 매매하면서 반복하고 방심하고 하다가 에이 저번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 하겠지 하다가 와르르 무너져요 주식. 뭐 재테크 자체가 그렇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이 설마 침공하겠어? 하다가 결국 침공했잖아요. 야 쟤네들 서방 국가의 그 압박을 이겨내고 침공을 할까? 에이 안 하겠지 했지만 미친 척하고 했죠. 그러면서 뭐 세계에서 뭐 제재 받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어지잖아요. 즉 모르는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거 무조건 안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어느 정도 방어는 해둬야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안 한다고 세 번째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피했다고 해도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주식에서는 또 그런 걸 피하면은 좀 잠깐 피하면 또 가거든요. 말이 좀 꼬이네요. 그래가지고 금투세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요거 개인 생각으로는 근데 한 연말이든 가면은 그래도 좀 합의든 협상이든 뭐든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이게 사실상 그냥 시행하기는 쉽지 않고 시행을 하면은 뭐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아직은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뭐 저만 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전업하시는 형님들도 그렇고 데이 트레이딩 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세력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금투세 뭐 이제 좀 다가오면은 우선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할 것 같다. 다 같은 관점이었거든요.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우선은 대비해가지고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투입하면 돼. 왜? 몇 달만 쉬면 됐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년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연말 접근해가지고 연말부터 해서 한 반년 정도 그냥 슬렁슬렁 좀 쉬지. 이번 기회에 좀 쉴 때 쉬고 그러면서 시장이 생각처럼 나쁘지 않네? 그러면 매매하면 되고 반대로 와 이거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막 진짜 박살나네 시장. 그러면은 이젠 또 각자 도생 다른 길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그런 시장에 또 적응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즉 굳이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시황이 좀 괜찮은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수가 솔직히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한번 더 밀고 아니면 120선 밑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밑꼬리 쭉 달고 하더니 거기를 기점으로 오늘 턴을 시켜놨어요. 대신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몰라요. 이렇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같이 정고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전 지수 뭐 전고점 트라이 저는 이거는 일단 뭐 기대하진 않는데 3전이랑 하이닉스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3전이랑 하이닉스 최근에 외국인이 좀 계속 팔았거든요. 6천억, 2,400억을 팔았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좀 많이 팔았는데
다시 오늘 일단은 삼전이 바로 외국인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금투가 이제 1분기에는 금투는 매도하고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투가 팔 만큼 팔았는지 이제 배부르다 싶은지 다시 좀 사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가지고 매도세의 주축이던 1분기 중 매도세의 주축이던 금투의 태세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 플러스 외국인이 여기서 이제 넘기고서 정리하냐 아니면은 다시 좀 들어오냐 였는데, 오늘 일단 하루 움직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 프로그램이 반도체에만 막 미친 듯이 꽂힌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섹터, 우리나라 시장 전체 섹터에 좀 온기가 분산된 건 있거든요. 분산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한 종목에 쏠려서 막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 지수 올릴 때는 다 같이 좀 따뜻하게 그냥 즉 주식시장 판에 투심을 좀 좋게 살릴 수 있는 거죠. 한 섹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반도체가 지수 견인하는데 가장 좋으니까 뭐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 막 섹터들이 다 박살나. 그러면 지수는 오를 수 있거든요. 지수는 오를 수 있지만 나머지 박살난 거 들고 있는 사람들 투심은 좋진 않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엄청 크게 안 가더라도 반도체도 오르고 그러면서 A, B, C, D, E 다 같이 오르는 것, 즉 다 같이 사이좋게 가는 거는 나머지 소외됐던 업종 들고 계신 분들도 투심에 대해서는 좀 좋게 갈 수 있는, 좋게 만들 수 있는 대부분 업종 섹터에 대한 수급이 오늘 좀 보이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그래도 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대표적인 거는 결국 몇 개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오늘 이제 목요일 요게 있고, 목요일은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거는 뭐 구글 뭐 시총이 크니까 시총 따라서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한데, 결국 지금 미국 시장의 테마에서 가장 메인은 뭐죠?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가장 메인이에요. 1분기를 끌어올렸던 것. 미국 시장도 반도체가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 엮이는 나머지 빅세븐 저런 나스닥 기술주들 그런 애들인데, 반도체가 메인이고 엔비디아가 좀 좋은 모습을 화끈화끈하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장전 이렇게 해서 또 1.6% 오늘 선물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실적은 안 좋아. 누가 봐도 안 좋은데 얘네가 이제 뭐 모델 2 생산 그 기대감인지 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그래서 기술주도 아니 미국도 반도체 쪽도 괜찮은데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그게 좀 영향을 줬어요. 테슬라가 2차 전지도 있고 자율주행은 뭐 시총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는 아닌데 좀 테마성이기는 하죠.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내일 에코프로가 일단 귀환하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 액분 끝나가지고 25일부터 이제 10만 원으로 매매가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2차 전지 대장 에코프로의 귀환도 있기는 합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부터 해가지고 오늘 나머지 뭐 포스코 시리즈, 퓨처엠 이런 애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괜찮았거든요. 지수랑 같이 좀 연동될 수 있는. 근데 내일 대장이 귀환을 해요. 그래서 내일이 엄청 좀 중요해요. 목요일이 엄청 중요하다. 지금 요거 2차 전지 대장 에코프로의 귀환이 있고, 특히 테슬라 움직임도 좀 나쁘진 않다 보니까 얘는 이제 또 시총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시총이 지금 얼마죠? 13조. 그리고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BM, HN 플러스 에코프로는 움직이면은 나머지 2차 전지 애들이 다 같이 끌고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에코프로의 귀환이 있고, 요게 이제 수급 이어지나. 액분이 조삼모사이기는 한데 가격이 싸지면서 이제 한 주당 50만 원,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 종목을. 근데 10만 원으로 낮추면은 그만큼 유통 주식 수는 많아가지고 개념으로는 똑같거든요. 시총이 증가하거나 변하는 건 없죠. 하지만 10만 원 있는 사람, 나 이거 에코프로 사고 싶은데 50만 원은 없어. 근데 한 20만 원, 30만 원 있어. 그러면은 액분으로 싸진 가격으로 2개, 3개. 이제 뭐 분할 매수 소수점 매수 이런 게 이제 해외에는 시스템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뚜렷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런 매수세가, 잠재적인 매수세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엄청 크게 막 그건 아니어도. 그리고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우리나라 반도체 기둥, 특히 하이닉스가 1분기에 3전보다 훨씬 좋았죠. 3전보다 훨씬 셌어요. HBM으로 베이스로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실제로 실적이랑 연관되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엮이는 한미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하이닉스양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은 더 돋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다음 뭐 MS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총 영향 주는 애들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요거, 그리고 일단은 투심에 대해서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보면은 미국은 진짜 강해요. 그래도 얘네가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좀 이제 조정 나오고 저항이었고 돌파 후에 지지했던 그 구간 120선을 일단 깨지는 않았습니다. 깨지는 않고 밟고 좀 돌리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차트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뭐 여기까지 또 갈지, 미국은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미국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중요한 자리, 의미 있던 지지 저항이 있었던 자리를 버텨줬다라는 거. 미국 나스닥은 의미 있던 지지 저항 구간 플러스 이제 120선 장기 이동 평균선 거기를 지켜주는 모습, 이런 거는 괜찮죠. 자, 거기다가 이제 뭐 금투세 얘기는 뒤에 좀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이게 확정이 날 부분은 아닌데, 이제 금투세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월, 11월 안팎으로는 좀 결론 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유예라는 거는 뭐 좀 아쉬울 수 있죠. 폐지를 원하지만, 폐지 안 가더라도 일단은 유예를 해서 숨통이라도 길게 좀 연장시켜야 돼요. 이게 뭐 정치적인 관점이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좀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이 조금 힘들다가 턴시키니까 바로 이런 뉴스도 좀 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각 당의 대표들이 사실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알고는 있을 거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이 주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각 당의 이제 윗분들, 어르신들 주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밑에서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겠죠. 뭐 금투세 주식인 별로 없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주식인이랑 엮이는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좀 생각하면은 이거 금투세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좀 유예든 폐지든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폐지는 지금은 일단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유예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넘겨주나, 이게 또 이상하게 시장이 좀 힘들다가 턴시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뉴스가 좀 붙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런 모습들이 좀 좋은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섹터 돌리니까, 지수 돌리니까 바로 강했던 섹터들 신고가 막 갱신 나오고, YIK 진짜 셌네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수를 좀 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수 악재 없으면은 저는 이 고점은 모르겠어요. 이 고점에 대해서 갱신을 하려면은 무조건 삼전 하이닉스 얘네가 전고점 트라이를 하든 반도체가 미친 듯이 강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체하는 업종이 등장을 할진 모르지만, 사실 반도체를 빼놓고는 코스피는 움직이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고점 트라이를 제외하고서 그런 거는 전고점 트라이든 전 저점 이탈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가려면은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전 저점 이탈은 시황, 변수, 뭐 엔비디아 같은 게 실적 기대감이 막 갑자기 박살 난다거나 해가지고 막 주가, 반도체 섹터를 다 끌고 내리고, 올라가려면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막 미쳐가지고 엔비디아 막 $1,000 뚫고 하면서 막 신고가 갱신하고, 그런 모습들. 중요한 건 좀 일단 반도체일 것 같기는 한데, 뭐 아니면 뭐 중동 지역 미중 갈등이 좀 심해진다거나, 오늘만 하더라도 저 틱톡 그 상원 표결 그것 때문에 틱톡 관련주 SNS 얘네들이 지금 시간에 막 다 좀 힘을 줬죠. 이런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나, 그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서는 그 외에 변수 안 생기면은 5월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겠다. 오늘 수급 같은 것도 상징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긴 박스권 이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걸 돌파를 못 한다면은, 이걸 돌파를 하려면은 반도체가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횡보만 해도 매매할 만해요. 횡보만 해도 매매 꽤 이것저것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는 애들 나올 거거든요. 오늘 폴라리스 AI 이런 것들 AI에서도 한 번씩
밑에서 쫙 하고 당겨 올렸는데 이런 좀 순환매 이런 게 이제 좀 횡보하면은 조금 잠잠하던 애들 섹터군에서 나도 기다렸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대비를 해볼 만한 섹터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오늘은 반짝반짝 했는데 내일이 일단 목요일이고 목요일이 이런 것들 좀 내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움직임 통해서 하이닉스 뭐 실적이 지금 이쪽은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나온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요번 주부터 해서 조금 안정이 되나? 그리고 5월 중에는 지수를 조금 따뜻하게 횡보든 상승이든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밀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시장이 항상 이런 걸 추적하면서 맞춰서 결국 대응 관점으로 넘겨야 돼요. 한쪽에다가 딱 예측하는 시황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예측일 뿐입니다. 예상. 대신에 이런 생각을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매매 지금 포트에서 뭐 좀 스윙 계좌 비어 있었는데 조금씩 타점을 끌어올려서 살지 아니면은 그래도 난 기다릴래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면 이 시황부터 일단은 내가 생각을 해야지 그걸 베이스로 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측이 뭐 완전 데이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황은 좀 계속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시황에 대해서 맞추겠다 틀리겠다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어가는 그 시나리오를 짜는 게 중요한 액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설명드렸었는데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제가 뭐 매수하라 이건 아니었는데 지수 이 구간에서부터는 레버리지 좀 설명드렸었죠. 11,000원, 10,000원 그냥 이렇게 라운드 피겨 이렇게 하면은 얘는 손해보기는 절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일단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